안녕하세요. 영동고 내신의 전설 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영동고 개정 가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본 학생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영동고 학생이었고 1등급 학생도 가장 많이 대출한 학생도 제가 영동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실적도 가장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동고 학생 보면 정이 참 많이 가요. 그리고 제가 바로 옆에 학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친하고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영동고 전설이라고 했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동고 애들을 가르쳤죠. 계속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영동고 소문학회 15년간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학 전문학원이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여기 대치동, 여기 대찬학원에서 3년째 지금 영동고 반을 지금 지금 운영은 아니죠.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5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영동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세포 하나하나가 영동고에 있는 모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영동고 내신에 대해서는 10년째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 3년만 말씀드립니다. 별의 별일 다 있었습니다. 영동고는 2014년에는 33문제 낸 적도 있어요. 정말 끔찍했죠. 수학시험. 다음에 특이했던 한 해 다 제가 하나하나 기억하고 일단 3년치만 분석해보세요. 9점 이상의 기록. 엄청납니다. 널뛰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영동고는요. 쉬운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것도 있지만 극상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말 널뛰기 하는 9점 이상의 비율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킬러 문제가 엄청나게 출제되는 게 영동고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근데 이 세 개, 2.3, 5.2, 7.3. 지금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내신 대비를 하지만 10% 이하대로 나오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작년에 경기고 어려웠다고 소문을 들으셨죠?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소문 들으셨죠? 작년에 경기고가 그 어려운 시험이 7.3%예요. 영동고가 10년에 모든 기록을 다 깼어요. 저기 2.3%.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요. 저는 예측 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영동고는 프린트가 항상 바뀌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가 어려우면 시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면 지금 가장 쉬웠던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이었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영동 선생님들이 귀찮았는지 서술형을 안 냈어요. 전부 다 객관식으로만 한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야 되는데 문제도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틀리면 그냥 1등급 날아가는 거예요. 배점 높은 하나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좋은 거 아니죠. 하나 실수하면 날아가고 두 개 실수하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18점 딱 그래도 수학 90점이야. 잘했어. 그러지만 3등급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영동고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 설명이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서술형 부활이 예상되고 있어요. 2014년도에도 잠깐 없었던 애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부활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눈에 띄셨죠? 굉장했습니다. 이때 말씀드리면 킬러 문제가 보통 두 문제 나옵니다. 영동고 킬러 문제. 킬러 문제가 중간 고할 때 4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4개, 1개가 중킬러인데 어쨌든 4개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애들이 무조건 2개는 찍어야 됐어요. 너무 어려운, 풀 시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건 그럼 보통 모든 학교들이요 기말보다 쉽게 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어려우면 기말보다 쉽게 내고 보통 중간이 쉬우면 기말을 어렵게 내가지고 보통 난이도를 조절해요.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리고 근데 기말은 더 어렵게 나와요. 그때 또 선생님들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니까 요번에 쉽게 냈어. 그리고 아이들 안심시켰는데 실제로 킬러 문제가 6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충격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들 모두가 제가 가르친 애들 모두가 연락 두절이에요. 시험 못 봤다고. 근데 그렇게 쉽게 낸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애들 뒤통수를 한 대 더 친 거죠. 그래서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내신 역사상 강남 서초 송파를 통틀어
향후 10년 동안 2.3%가 90점 이상의 비율이 2.3%였던 모든 학교가 없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상위권 애들이 세 문제를 찍어야 됐어요. 무조건 풀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찍기에서 1등급이 달렸어요. 그래서 찍기에서 찍기에서 한 개 정도가 맞아야지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 다 틀리면 2등급이에요. 실력은 다 똑같습니다. 하필이면 그것도 객관식의 필요 문제 그렇게 나왔죠. 제가 그때 당시에 대창학원에서 영동고 학생이 5명이 있었어요. 그 5명 중 3명 이 좁은 2.3% 안에 넣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제가 여기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동고 내신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영동고 문제는요 총 2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많은 편이에요. 중간 문제가 17문제, 그리고 중킬러하고 킬러 문제 2문제, 보통 이게 평균적인 겁니다. 그러면 킬러 문제를 제외한 문제의 난이도가 중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중간 문제를 15분도 길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그리고 영동고도 좀 좋은 건 하나 있어요. 킬러 문제가 중간중간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1번부터 최소 15번까지는 15분 내에 다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2등급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풀려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자, 그럼 영동고의 가장 큰 핵심이죠. 제가 이걸로 문제 적중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때 2.3%도 한 4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영동고 프린트 변형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적중률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요 26문제 중 프린트 변형 문제 약 10문제 나와요. 근데 10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동고 프린트 문제는 약 40문제 불과합니다. 경기고는 250문제, 그리고 현대고는 800문제를 줘요. 그래도 현대고 근처에 있는 학원들은 다 그것만 풀어요. 800문제, 1000문제 줘야 돼요. 1000문제 주고 거기다 다 나와야 돼요. 영동고는 할만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거 전부 다 40문제를 변형시켜서 애들한테 풀려요. 약 300문제까지. 그래서 문제 적중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21번, 29번, 30번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킬러 문제에 대한 공략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킬러 문제 공략하려면 무조건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킬러 문제 2개 중 한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반드시요. 보통 평균이 2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킬러 문제 선별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6문제 다 풀라고 했으면 다 망했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이거. 그때 당시에 제가 딱 킬러 문제 딱 3개 적중시켰거든요. 좀 적게 한 거예요. 보통 더 하는데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딱 그 3개만 풀었대요. 정확하게. 그리고 3개 중 1개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등급 나왔어요. 보시면 킬러 선별 능력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내신 대비를 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한 거 아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만 무조건 하면 됩니다. 제발 문제집 문제, 고난도 문제집, 비방한 문제집 제발 풀지 마세요. 고난도 문제 100번 푼다고 1등 나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셔야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킬러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바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신 경향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변형 문제 풀어야 돼요, 빨리. 근데 변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일단 2019년에 나왔다 칩시다. 그럼 그거를 변형에 넣어 바로 숫자 한 번에 바로 학교 시험 출제돼요. 그럼 저는 그거를 바로 금년에 1년 후에 제 내신 교재 MIT 내신 기출에서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2019년에 최신 모의고사 문제가 문제집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기출문제집 2019년, 2020년, 2021년 전부 다 몇 년도 기출문제라고 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형돼도 문제집에 나올 때쯤이면 빨라 5년입니다. 정말 빨라요. 이미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이미 구닥다리 문제라는 거죠. 이미 경향이 지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킬러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리고 또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일단은 내신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간단합니다. 문제마다 목적이 달라요. 일단 시중 문제집은 사고력 향상의 목적을 뒀습니다. 그죠? 아주 좋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출은 변별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 틀리면 2등급, 이거 틀리면 뭐 1등급 그런 게 이거 맞추면 1등급 그렇게. 그래서 계산 복잡하고 감정 문제, 최신 경향 기술 문제가 다소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래나 일품은 다음 대충 20개. 자, 그래서 제가 대치동 유일에 단원별, 난이도별, 유형별로 분류된 MIT 내신 기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늘상 힘들어요. 밤새갖고 늘상 제가 분류하는데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풀이까지 다 있게 제가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하고 반복 유형 과감히 뺐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풀어야 하는 문제만 제가 선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치동에서 있는 모든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정제된 기출 문제집이라고 제가 잡아합니다. 그리고 없어요. 다들 몰라요. 그래서 영동고 내신 적중률이 평균 95%입니다. 지금 이거 제가 문제 하나하나 제 교재 몇 페이지 그리고 영동고 몇 번 문제 그렇게 해서 비교해 놨어요. 그 유튜브에 김용수학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가 어떻게 적재했고 그래서 지난번 2학기 중간고를 올려놨는데 100%였어요. 다 있었어요. 제 교재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무지하게 높아요. 세상에 어떤 책이 100% 학교 시험이 나올 수 있겠어요. 보시면 자 그럼 저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동고에서 중요한 프린트 해설을 제공합니다. 4차 자, 그러면 전전도 있고 전전전도 있고 그 전전전 복법도 제가 다 풀려요. 왜요? 영동고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온 것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영동고에 축적된 그 프린트 변형 문제 풀리고요. 그리고 그냥 일단 학생들 오답부터 안 만들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안 만들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한 명? 2명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오답부터 제가 만들어줍니다. 만들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지 안 주고요. 전부 다 조교들한테 시켜서 다 걷어서 채점하고 틀린 거 다 체크해서 그래서 따로 개인기 오답 노트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답의 수리까지 다 있는 그런 노트를 2주에 한 번씩 배부합니다. 자, 그리고 1, 2테스트 항상 시험을 보겠죠. 영동고 출제율과 똑같이 제가 시험을 봅니다. 약 26문제 이렇게 시험 보고요. 그리고 프린트 변형 문제 다소 포함해가지고 여기 넣어놓습니다. 영동고는요 시험 3주 전에 프린트가 나와요. 그래도 약 40문제를 그거 제가 다 그 사이에 3주 내에 엄청나게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영동고 전에 나왔던 그 프린트 문제를 풀려야겠죠. 그렇게 풀리고요. 실제 시험처럼.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매번 봅니다. 문제 선별 능력이 길러집니다. 결과는 물론 어머니 카톡으로 평균과 최고점 넣어서 보내드리고요. 클리닉입니다. 자, 영동고는 월요일날 일찍 끝납니다. 한 3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월요일날 일찍 와서 저희 학원에 와서 질문하고 갑니다. 아니면 시험 못 봤다고 재시험 보고 가고요. 실전 문제 능력 좀 부족한 애들 또 시험을 자주 봅니다. 이거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업 전에 1시간 정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후에 근처 어디 대차로 간마다 10시 이후에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할 수 없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일단 스터디 카페에서 제가 직접 질문을 받아줍니다. 뭐 불법 아니죠? 이거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보 이야기하겠습니다. 직보는 아시겠지만 영동고는 수학시험 볼 때 수학시험만 봅니다. 다른 방법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수학시험 날짜가 중간에 껴있다면 아이들은 11시쯤 학교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까지 약 최소 12시간은 수학 공부할 수 있어요. 그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오라고 해요. 저희 학원. 어차피 집에 가봤자 전방에 10시 안 차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저희 학원 보내세요. 제가 10시까지 꽉 잡아서 다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나. 그리고 문제는 지난번 중간고사가 영동고가 시험이 월요일이었어요. 그 월요일은 어떻게 돼요? 직보 3일 해야 돼요. 금토일 전부 다 나와서 10시간씩 다 했어요. 시험 잘 봤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보가 월요일이면 금토일 3일 다 했어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 혹시 아이들이 질문할 게 있을까봐 저는 6시에 출근해요. 그래서 제 학원에 이러고 앉아있고 혹시 질문할 게 있어 와라. 물론 많이는 안 옵니다. 하지만 와요. 몇 명씩. 와서 아예 제가 6시에 도착하다 어떤 애는 6시에 앉아있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 쭉 하고 들어가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년째 항상 시험 당일에는 저도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 제 학원에서. 이렇게
항상 제가 이거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맡긴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제가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 다 관리하는 거죠. 제가 영동부에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줍니다. 수업지 축적된 그런 저의 자료와 그리고 저의 시간과 노력으로 한 명 한 명 다 챙겨서 아이들을 최대한 결과로 이끌겠습니다.